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해운사들이요. 법정 관리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용선료인데요. 배 주인에게 배를 빌려 쓰는 비용인데 이 비싼 용선료를 계속 내야 하면 회생이 어려워지겠죠. 때문에 해외 선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용선료 협상, 그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고요. 지난달 중국 내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곳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한 것으로 확인됐죠. 잇따른 탈북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연결해서 용선료 협상의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이 조건부 출자 전환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출자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대상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빚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 네. 이건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걸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단지 하나 이 조건부라는 걸 붙였어요. 네. 뭐냐면 말씀하신 해외 선주사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출자 전환을 계속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출자 전환의 조건을 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부가 이 용선료 협상 결과가 바로 그 조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현대상선의 채권단이 이 조건부 출자 전환을 의결한 건가요? 예, 의결했습니다. 한 7천억 규모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선료 인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였죠. 네, 그런데 왜 용선료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건부 출자 전환을 먼저 의결했나요?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지난 18일 날까지 그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네네. 그게 20일로 연기가 됐다가 24일 오늘이 이제 출자 전환 기일인데 네. 오늘까지도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단 쪽에서는 어떻게든 용선료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현대상선을 용선료만 좀 인하해준다면 살리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선료를 우리 그 해외 선주사들이 인하해준다면 우리는 출자 전환까지 했으니까 현대상선은 자연스럽게 회생할 것이다라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 현대상선의 회생의 조건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럼 핵심 관건이 되는 용선료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규모가 제법 큰 5개 해외 선주사들과 우리 한국에서 현대상선 본사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2개 회사가 불참을 했죠. 그러면서 좀 김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의 그 용선료를 인하하고 그 30%의 반 정도는 출자 전환,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고요. 네. 반 정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좀 분할 상환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은 건데 그래서 현대상선 측에서는 용선료 인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용선료 구조의 개선이다. 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해외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설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외 그 많은 그 해운사들 다 공이 어려운데 네.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만 이런 조건을 들어줬을 때 다른 나라의 해운사들도 이런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5개 해운사 중에 한 3개 해운사들은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이런 걸 받아들이면 주가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인하가 아니고 구조 개선이다, 구조 재조정 협상이다. 또 채권 그 단쪽 논리죠. 네, 그래서 이 해외 선주들이 별로 손해 보는 장사 아닐 것 같은데 왜 답보 상태인가 그랬더니 네. 복잡한 이유가 얽히고 설켜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이 조건부로 승인된 출자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조건부였으니까요.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파기되고요. 이 출자 전환 자체가 없었던 거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0일 날 또 이 현대상선이 발행한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채권자 회의가 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줄줄이 지금 도미노 게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요, 이 용선료 협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돼서 지금 실패하고 그러면 출자 전환도 파기되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선주사들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손해보죠. 네. 2011년도에 그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해운사 중에 대한해운이 비슷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네네. 용선료이나 협상을 계속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서 선주사들은 한 3% 정도의 용선료밖에는 못 챙겼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선주사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네. 그런 곤란한 지경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이 채권단에서는 파국을 맞으면 채권단도 손해를 보지만 이 용선을 해준 선주사들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 이 선주사들도 감정적으로 좀 불쾌한 입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얼만큼 현실로 돌아올 것인가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협상 기한 동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우리 현대상선을 위해서라면 다소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협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감정적인 불편함, 불쾌감도 그렇죠. 있었지만 예. 결국은 이제 이익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대한해운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선주사도 결국은 3%를 회수했다고 말씀하셨으면 97% 받을 용선료는 다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게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닐 수 있겠는데요. 네.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네. 그럼 이 용선료 협상의 결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채권단에서 그 내세운 안보다는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양보안을 더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5개 선주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30% 이나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요. 네. 이 선주사들도 배를 지을 때 은행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짓게 되거든요. 네네. 그 전제 조건이 현대상선이 10년, 20년 동안에 용선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네. 일종의 캐시플로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요게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그 선주사들은 배를 짓는데 은행권의 협조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은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신뢰도가 떨어진 해운사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배를 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네.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30% 정도 수준의 인하가 됐던 아니면 구조의 변경이 됐던 이런 부분은 아마도 다소간의 타협점을 찾으려면 조금 낮춰서 네. 타협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으로는 이제 선주사들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제 매듭 짓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신겨루의 아주 있겠군요. 절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네. 이게 지금 부정적인 도미노를 저희가 잠깐 시나리오로 짚어봤는데 네. 이제 용선료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요.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운동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항공사 이용하게 되면 스카이팀이나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 네네. 보시게 되잖아요. 해운사도 이런 국제적인 동맹을 형성해서 같이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물며 기름을 살 때도 같이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양대 동맹이 새롭게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현대상선 또 한진해운이 다 못 들어갔는데요. 아하. 또 제3의 동맹,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제3의 동맹이 결성이 됐는데 일전에
그 한진해운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현대상선은 법정 관리에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기서 유보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채권자 회의라든지 이 용선료 인하 뭐 협상 이런 것들이 여하에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동맹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요. 네. 한진해운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현대상선은 국적 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국적 선사를 또 넣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갯마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동맹의 회원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커지겠군요. 영업을 거의 실제로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해운 동맹의 이 시장에서의 파워가 센데 거기서 배제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 하위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군소 해운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사실 지금 빌려놓은 배들을 다 쓸 수가 없고 그러면 다시 현대상선의 수익 구조가 치명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네. 하고 있는 노력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요. 채권단에서도 이미 공표를 했죠. 네. 용선료 인하와 더불어서 국제 동맹에 남아야지만 추가적인 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꼭 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습니다만 자, 일부의 시각을 보니까 이게 또 대마불사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 정부 국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있다는 건데 이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해운 조선업을 살려야 된다는데 큰 틀에 총론에 반대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그전 대주주한테 돌려주는 굉장히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용선료 협상 과정에서도 모름지기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대주주는 그럼 어떤 책임을 졌는지 한번 밝혀보시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대주주들 또 전 대주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대주주가 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이번에 좀 보여서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런 좋은 선례를 이번에는 좀 남겨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네. 남아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일이고 또 해외 선주사들의 마음을 다시 사오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사안 잘 이해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 내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곳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정부 역시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잇따른 탈출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오늘은요.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김성민 소장님이시군요. 예. 네네. 자, 이 13명이 집단 탈출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소식 또 들어왔어요. 예. 자,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고 몇 명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 최초에 이제 뉴포커스라는 탈북민 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매체에서 첫 소식을 전했는데요. 상해에서 3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을 했다. 안전지대로 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까지 여러 뉴스들과 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해가 아니고요. 시안이라는 곳에서 네네. 북한 종업원 2명이 탈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들은 제3국의 안전지대에서 우리 용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서 이른바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선발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해외 식당의 종업원이 되나요? 예, 이번에 먼저 13명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이제 반응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저들은 절대로 간부 자녀들이 아니다. 일반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한 바로는 일반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해외로 나올 수가 없죠. 네. 일단 선발 기준들이 있는데요. 부디 간부가 아니라고 해도 소위 저들의 노동당의 기준에 의해서 충성심이 높고 그 태어난 출신 성분이 좋고 네. 여기에 이제 통과돼야지 되고요. 여기에 또 미모와 음악적 재능까지 예술적 재능까지 겸비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당국이 믿고 외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정 환경과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엘리트 계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최고의 엘리트가 되죠. 네. 자, 그런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최근에 이 잦은 탈북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이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입니다. 네.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만 소위 북한 환경에 대한 체제에 대한 그 안전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여인들이 있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해외에 나와 있으면 식당들을 예를 들면 식당 홀에 TV가 있고요. 네네. 방에도 TV가 있지만 외부 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거라든가 중국 TV를 안 네.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 것과 북한 비디오만 보여주고 있지만 식당에 드나드는 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화 과정을 통해서 접대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탈북자지만 일단 안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동경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또 소위 북한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 충성 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직 생활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2명이 탈북한 거는 뭐니 해도 13명 탈북자들의 집단 탈북에서 나름대로 그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네.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오고 올 때 가족,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떠났는데 이게 네. 다 북한 당국의 통제 여인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13명이나 탈북했는데 우리 2명, 우리 3명이 왜 못 갈까? 이런 효과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예. 그런데 지난 4월 발생한 이 집단 탈북 사건의 여파로요. 예.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외출 금지령 등 어찌 보면 더 이 감시, 경계가 엄해졌을 텐데 예. 그래도 가능했을까요? 물론 뭐 감시는 기존에보다 더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저 중국에 나가서 식당도 가보고 또 여러 북한 출장원들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들의 생활 자체가 원래 막강한 통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뭐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외출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고요. 숙소와 일터가 딱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정말 한 걸음도 못 벗어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탈북했더라. 이런 것들은 더 고무적인 요인도 작용했으면 했지. 네. 어떻게 그 이상의 통제를 또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의심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예.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꽤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 당국이 그렇게 엄격히 선발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요인은 네. 남조선으로 가지 않을까 봐입니다. 가서 뭐 일을 잘할까 못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당의 외화 자금을 가져다 공납은 하지만 혼납은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민국으로 갈까봐 이제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정말 저는 잠재적으로 북한에 나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은 그 통제 시스템만 없다면 잠재적인 탈북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잠재적인 탈북자다. 자, 이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당성도 좋고 충성심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러고 이제 해외 식당에 내보냈는데 이렇게 단체로 탈북하고 또 소수가 탈북하고 이 잦아지니까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저들이 저희 대남 선전 매체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약 그냥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따로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무조건 돌려보내라. 남조선 안교부에서 강제로 납치해간 우리
딸들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으로는 이번에 13명 탈북 사건이 큰 충격일 겁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노동당의 통제 시스템 그리고 국가보위부와 안전부의 통제 시스템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그 감시망에서 누구도 예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감시 시스템과 그 모든 것을 깨버리고 지금 집체적으로 탈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꽤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유엔에도 뭐 제소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이 외부에 나와서 혹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을 알았을 때는 당국이 아무리 통제하고 고심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탈북이나 개별적인 탈북이나 끊임없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은요,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스스로 나갔을 리 없다, 기획 납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가족들 인터뷰까지 외신으로 이례적으로 내보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이번에는 아마 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번에도 2명이든 3명이든 네. 역시 집단입니다. 북한에서 서그룹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개되면 저들이 말하는 소위 그 납치, 강제 이런 것들이 일단 흔들리게 되죠. 네. 저들이 주장이. 허위라는 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큼은 북한 당국이 모른다고 할 거다. 모르는 척 할 거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현장에서 도운 분들은 좀 대한민국 언론에서 저양해 줬으면. 네. 그래서 저들 가족이 저쪽에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하신 분은요, 이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